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쏘는 세 가지, 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12번째가 되겠네요. 지난번에 숙제 잘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였죠. 이제 오대산 가는 길목에 어떤 노파가 이제 있었고, 어떤 스님이 자꾸 이제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니 이제 노파가 한마디 했죠, 그죠? 똑바로 가라.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 그래서 똑바로 가라.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다가 세 발짝 네 발짝 걸음을 딛고 가면 노파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저렇게 가네. 또 저렇게 가네라고 해요. 이제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로부터 들은 조주스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본인이 직접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똑같이 물은 것 같아요. 저기 오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똑같이 똑바로 가라. 또 몇 발짝 지나가니까 또 저렇게 가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조주 스님은 돌아와서 한마디 한 거죠. 나는 드디어 이 노파를 뜻을 간파했다라고. 이 뜻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요 화두가 이 오대산인데 한편은 또 이 조주가 있는 절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주 스님이 오대산 산자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주 스님이 유명하니까 조주 스님 만나러 가려면 조주 스님이 어딨냐라고 먼저 물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답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지만 중국도 오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대산은 그렇게 저도 오대산 산행을 하고 거기에 보면 상원사 정멸보궁이 있잖아요. 이 중국의 오대산은 이런 의미로 이 5봉우리가 있대요. 5봉우리 있는데 이 봉우리에 나무는 없고 흙만 있다. 꼭 대가 우리 해운대처럼 무슨 이 대가 이렇게 어떤 흙만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오대산 가는 길을 찾는다는 뜻은 어떤 부처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셨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댓글 단 부분을 의견을 한번 읽어드린다면 어떤 분이 그 노파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간다고, 돌을 닦으러 간다고, 뭔가 성취하러 간다고 가는 모습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으니 똑바로 가세요 란 말에는 뭔가 의미 있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듯 하네요. 또 저렇게 가네, 그 말은 똑바로 가세요라는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아냥거린 것 같기도 하고, 화두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가. 아무튼 각자 느낌이 다 다르겠죠.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것을 설명해야 된다면, 이걸 제목이 이제 간파란데, 조주 간파, 조주 스님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문으로는 이제 이런 글자 씁니다. 이제 간파. 우리가 이 파는 이 할머니 파거든요. 노파를 말하잖아요. 노파, 할머니 파. 그래, 할머니 파인데, 노파라 말을 하잖아요, 할머니 파.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는
용어가 많이 불교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우리 간파라는 말 뜻도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감자는 이제 헤아릴 감자인데, 헤아릴 감자인데, 노파를 할머니를 헤아렸다. 할머니 뜻을 헤아렸다.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자기한테 말은 똑바로 가라와 몇 발짝 가니까 또 저렇게 가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서 할머니 뜻을 알아차렸다 해서 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알아듣을까요? 할머니 뜻은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오대산 조주가 있는 곳으로 만약에 가는 길 물어 뜻은 실질적으로 저도 중국에 1994년도에 직장 산악회 가서 중국을 백두산 탐방할 때 버스로 관광차를 불러서 가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사가 뭐 몇 번 왔는지 모르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또 어떤 사람 묻기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이제 물을 수도 이제 있겠죠. 진짜 뭐 오대서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세 갈래 만 갈래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물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어서 똑바로 가라고 얘기했으면 그만인데 또 여기 또 저렇게 가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데 중국말로는 이제 또 저렇게 가네라고 우임마거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이능등 막치거 막치거라면 막치거. 그러니까 막은 곧장이라는 의미는 곧장 막 이 한문이 재밌네, 그렇죠? 요런 풀이하면 이제 점을 못 짜잖아요, 그죠? 요거는 말이 해그름하면 이제 말이 집에 가려면 똑바로 가야 바로 갈 수 있는지 빨리 갈 수 있는지 하면 한문이 표현이 참 이상하고 하여튼 막짓거는 막짓거. 곧장 곧바로 가라. 라는. 막짓하면 요즘 중국 사람 알아들을까요? 요즘은 이제 똑바로 가라면 이즈는 말씀인데 이즈조 이즈조라는 아무튼 뭐 길을 몰라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화두니까 할머니 뜻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나아가는 것들이 깨달아가는 것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깨닫는 것이 좋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여러 가지 사물의 진실을 깨닫는데 내가 누군가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똑바로 가는 뜻은 그렇게 오대산을 가든 조주성을 가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똑바로 네가 해라. 똑바로 수행을 해라.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뭐 있냐. 내가 관상을 딱 보니까 거기 가봐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수행이나 똑바로 해라. 거기 간들 어떤 진리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런 의미로 방향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죠? 수행을 똑바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몇 발짝 가니까 이제 자기는 어떤 수행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길을 시키면서 사람이 이런 거겠죠, 그렇죠? 사람은 길을 모르는데 노파는 이 길에 대해서 답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똑같이 길도자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이제 나그네는 즉 스님을 포함한 나그네는 오대산 가는 길에 대해서 물었고
그 길에 들은 노파는 길에 보다는 어떤 깨달음 이런 길을 좀 어떤 방법 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노파는 어떻게 했다가 또 저렇게 가냐고 비아냥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비아냥되는 그런. 그러니까 못 알아먹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파에 그런 어떤 당하고 난 다음에 조수스님한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일러 바치니까 조수스님한테 이제 직접 가본 거죠. 가보니까 똑같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디서 가는 길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똑바로 가라. 몇 발짝 가니까 어떻게 했다가요? 또 저렇게 가라는 했잖아요. 또 저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은 계속 안 가고 돌아왔다는데 이런 거죠. 조주스님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노파는 내가 조주인데 내가 오대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데 조주선 입장에서는 노파가 이런 질문을 딱 만약에 조주가 그냥 물었다면 이런 말 했겠죠. 당신이 조주인데 그 조주가 어딘지 물어보니 야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래서 뭐 우리가 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하고 할머니 갑돌이 집이 어디예요? 그러면 야 네가 갑돌인데 네 집도 모르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런 말을 하니까 조주선님 입장에서는 이 노파는 가짜다. 무시해라. 라고 조주스님은 할머니의 뜻을 파악했지 않았을까? 바로 간파했지 않았을까? 간파. 조주가 할머니의 아까 말한 대로 할머니 파랬잖아요. 할머니 뜻을 파악한 거는 가짜다.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밌나요? 근데 이는 오대산 가는 길에 대해서, 이 과거에 스님들은 많은 어떤 이 글에 대해 해석을 해놓은 대목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일 기억나는 저는 해석 중에 이런 대목이 생각나네요. 노파는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략 전술만 짜고 있었다라고 했고, 조주스님은 쉽게 이런 노파를 점령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스님은 과연 조주가 노파를 간파를 했냐 아니면 할머니가 조주를 간파했느냐, 누가 간파했을까라고 라는 대목도 있고,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노파한테 속이지 않았고, 또 노파도 나그네를 속이지 않았다. 즉 나그네는 노파를 또 속지 않았고 노파는 나그네를 속이지 않았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대장부답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노파를 간파한 것은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참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밥을 먹다가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 보면 요즘은 밥에 돌멩이는 없지만 과거에는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 조심스럽게 안 먹으면 돌멩이 맛이 또 삼킬 수도 있거든요. 또 길 가다가
똑바로 가지 않냐고, 똑바로 가지 않냐고, 무식길 가다 보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형국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 보면 돌멩이를 씹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구나라고 한탄한 그런 선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많이 해놓은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현대적으로 응용을 해야 될지라고 저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 조주가 간파를 했던 뭐 노파가 뭐를 했던 간에 이 똑바로 가라는 뜻은 바로 이 길을 묻는 자에게 어떤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노파가 조조 온 거에 대해서 모르고 뭐 똑같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노파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질문이니까 계속 똑같이 얘기를 했겠죠. 뭐 지가 조주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모르겠죠. 아니면 조주한테도 똑바로 하라는 건 현재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를 깨는 방법에 있어서 도를 어떻게 하면 터득하는 방법이 바로 똑바로 가라. 똑바로 행동해라. 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거를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상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무상한 삶 가운데 과연 내 삶이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순간 태어나서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도 보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Who is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이 화두를 제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과연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 등등을 보면 진짜로 어떤 경로당이나 뭐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나 그런 다 사람들한테 쉽게 빨리 어떤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지구에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은 어떤 정화작용이라고 생각해지거든요. 정화작용. 쉽게 말해서 인생에 살면서 현대가 이제 우리가 뭐 목숨이 많이 길고 장수를 하잖아요. 장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낼 건가?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정신이 살아있는 데까지 난 항상 어떤 일이든 하겠다. 나 그런 데가 라고 표부도 밝혔고, 난도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같이 아무 할 일 없이 100세, 200세 살면 그대는 재앙이지 않을까요? 큰 재앙. 그건 재앙이지 않을까요? 그건 재앙이니까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대자연에서는 천지창조 이래 대자연에서는 이렇게 지구의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한테 한 방에 어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 내 할 일이 있는 사람, 나의 삶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무탈하게 병이 없이 잘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처럼 이 도에 깨달은 방법이, 도를 깨달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쉽게 말해서 노파가 그쪽으로 똑바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보라는 거죠. 현재 내가 추구하는 삶들이 한번 바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쌀밥을 먹을 때 밥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돌멩이를 씹어서 먹듯이 무식끼리 먹으면 돌멩이를 씹을 수 있거든요. 길 가다가 또 무식끼리 가다 보면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안 넘어지고 돌을 안 씹어보려고 하면 매 순간 깨어나가지고 뭐 어떤 일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똑바로 가니까 똑바로 안 가면 다른 길 옆으로 다른 데 새서 다른 데로 가듯이 내 삶이 어떤지, 자, 정리를 해드린다면 현재 나는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은 지금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나는 바르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도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값진 일을 해라. 값진 일을 해라. 값진 일을 하라는 것이 크게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값지는 것은 내가 최소한 나의 주위 이웃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그분들한테 과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찾아보는 거죠. 거의 없다 그러면 내 아이 집 앞에 눈이 오면 눈도 안 친다든지,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한테 화사한 미소를 지어주면 상대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도란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노파가 똑바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바로 가니까 또 저렇게 갔냐라고 말하는 뜻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에 한 번쯤 점검을 해보라. 저렇게 비아냥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밥을 먹다가 돌을 안 씻고 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안 넘어지려면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십니다. 요 하도는 요 정도만 생각하면 대충 다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 다음 주 하도는 이제 13번째 하도는 인원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까 노파가 나왔으니까 노파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금강경의 대가인 스님이 있었는데, 금강경 대가인데 길을 가다가 마침 배가 고픈가 봅니다. 배가 고프니까 떡장수가 있었습니다. 떡장수가 이제 있었는데, 떡장수한테 이제 떡을 좀 주시오 얘기를 하니, 이 노파가 가만 보니까 어떤 스님이 보찜에 뭔가 잔뜩 들었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기 뭐요? 라고 이제 건강경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 떡장수 노파가 이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건강경에 책을 들고 있으니까 건강경을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럼 건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우리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 이 과거, 현재 마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냐?
점심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제 물으니까 이 스님은 이제 대답을 못했죠, 그렇죠? 대답을 못하고 이제 자기의 유명한 스님을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오늘 찾아가서 한번 내가 당한 일 이제 물어보려고 갔죠. 가니까 그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이미 늦었다. 가가 쉬거라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스님이 가보니까 어두우니까 불을 좀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촛불을 밝혀주고 이 스님이 촛불을 받는 순간 이 주지 스님 촛불을 확 꺼버렸대요. 그러자 그 순간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목에서 이제 숙제는 뭐냐면 여기에 떡장순 오파가 이 스님한테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마음에 어느 곳에 점을 찍겠느냐 그리고 요게 아까 말한 촛불에 딱 끄고 크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왜 깨달았을까? 라는 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